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광복 80년 경복궁 광화문 영육의 장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앞에 경복궁, 이곳은 조선 총독부와 그 광장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 총본산 그런 장소였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던 이 경복궁의 역사를 잠깐 그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해서 한 안국역 방향으로 한 3분 정도 걸어가나요? 보면은 경복궁에 광화문에 이제 당도하게 되죠. 자, 서울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일반인들에게는 한성이라고 불렸죠. 조선 왕조가 1394년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붙인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한성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10년도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저들이 지배하는 한반도를 갖다가 조선이라고 칭했죠. 그러면서 한성을 경성이라고 명칭을 바꿨죠. 한편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경성을 수도라는 의미의 서울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부르는 서울, 명실공히 이곳의 명칭을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서울의 찬가, 서울 우리 대중가에도 익히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경복궁은 아시다시피 1394년도에 이제 완성이 됐죠. 태조 이성계가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몇 개 후보지를 갖다가 이제 쭉 물색을 했죠. 그런 와중에 이곳을 도읍지로 이제 선정하게 되는 것에 됐는데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북한산과 잇따 있는 북악산 남쪽 기슭을 도읍지로 이렇게 고른 것은 바로 이 북악산 앞에 평지가 쭉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는 그런 풍수 지리설에 의한 거죠. 이성계는 이렇게 풍수맥의 요지를 경복궁이라는 장대한 왕궁을 축조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중국에서처럼 평지에 정연하게 쌓은 게 아니라 북악산, 인왕산, 또 남산, 낙산을 잇는 어떤 자연의 지맥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복궁 그러면 이제 왕이 사는 그런 이 한성, 이렇게 서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통 이 성이라는 것은 개념이 조금 한국 또 중국, 일본하고 조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죠. 성의 목적과 기능이 있죠. 즉 한국의 성은 이 성 안에 왕, 관리 그리고 장사치, 노비 등 어떤 그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사는 한 동네였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성을 비롯한 이런 성은 관리와 향신들이 사는 아주 지배층만 사는 결천지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성은 영주만이 사는 아주 금단 지역이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 경복궁 한성은 우리나라의 성은 이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찬가, 왜? 금단 지역이 아닌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던 그런 것이 바로 서울의 찬가를 만든 어떤 유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봅니다. 자, 이런 이 광화문, 이 경복궁은 1592년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침입과 또 우리 백성들의 원망이 함께 섞여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경복궁은 270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황폐화된 그런 버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경복궁이 뭡니까? 1860년대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왕실의 권위와 명예를 갖다가 올린다 해서 경복궁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임금이 즉위하면서 이 경복궁을 갖다가 정무로 사용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이 근정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근정전은 뭡니까? 문무백관이 임금한테 할애하고 또 외국 사신과 접견, 국가의 큰 행사가 있었던 그러한 이 건물이었죠. 이런 이 근정전에 1940년도 8월 20일 위에 일장기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지옥의 역사의 사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화문. 자, 건춘문이 보이고 영춘문이 보이고 신문문이 보이고 광화문.
동서남북해서 남문인 광화문이 정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경복궁은 우리도 현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 경복궁을 한번 방문해서 그날 그 시대 그런 것을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이 경복궁을 접수한 일본은 이 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앞에다 뭡니까?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 총독이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마지막 그 한국 통감부에서 이제 그 총독부 이제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름만 명칭만 바뀌게 되는 거죠. 1916년도에 기공을 해서 약 10년간의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이 조선 총독부가 근정전을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총독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일본의 총리함 동급으로 즉 천황 다음에는 바로 총독이에요. 총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총독부 광장에 지금 이 아스레이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위험스럽게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물론 풍문이지만은 이 중앙청 이 청사죠. 이 총독부 보면은 날일자로 해서 1 그리고 그 앞에 뻗어 있는 현 서울시청 건물이죠. 지금은 서울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보면 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갖다가 말살한다 이러한 풍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10년에 걸친 아주 아주 이때 당시는 매우 긴 기간에 건설된 그런 건축물인데 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의 표경관 건물과 매우 흡사한 르네상스,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표경관은 일본 황태자죠. 황태자 훗날 이 다이소 천황이 되는 그 사람의 결혼식으로 사용됐던 건물이라고 하고 현재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후 1945년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앙청 건물을 보게 되면 중앙청은 아니죠. 이제 조선 총독부죠. 미군 성조기가 걸려 있죠. 자, 미군이 진주했을 때 이 조선 총독부에는 태극기가 아직 걸려 있진 않고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 미 군중청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후에 그 다음에 1946년도 1월 달에 태극기가 개항이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옛 청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직후에는 재현 의회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이 되었죠.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에 앞서서 원을 구성하기 위해 의장단을 선출할 결과 초대의장에는 이승만, 또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두 사람이 선출되었죠. 또 7월 17일에는 이곳의 로비에서 헌법 공포식이 엄숙하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 얼마 전까지 국가공휴일이었죠.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은 나중에 바로 이 장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그리고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이 바로 이 장소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 이 조선 총독부 청사는 중앙청으로 사용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이 국회의사당 건물은 예전에 부민관, 경성 부민관이죠. 현재 서울시의 건물이죠. 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난간 속에서 신국가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옛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그대로 정부 청사로 쓸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화강암으로 치장된 이 장단 이 건물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도 이 중앙청은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그 수많은 폭격기가 서울 시내를 갖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렇게 또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때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1950년도 9.28 수복이 있었죠. 당시 국군 해병대 제2대대
육중대 대원들이 제일 먼저 이 건물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달아 올릴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9.28 수복 현장 사진이죠. 해병대 제2대대 육중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이 건물은 식민지 지배나 또 독립군가 건설 또는 민족 상전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이 중앙청에서 있었던 이 건물, 부속 건물이죠. 국회의사당도 이 한 기능을 했었죠. 바로 이 중앙청에 있었던 이 국회의사당이 경성부민회관이었죠. 그때 당시에. 현재는 서울시의회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있는 서울시청 바로 앞에 대각선으로 있죠. 이것이 국회의사당이었죠. 이 국회의사당은 훗날 여의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광화문을 갈 때, 이 세종로 갈 때 이 서울시의회 건물을 한번 중앙청, 즉 조선총독부와 연결해서 이 건물을 음미하게 하게 되면은 뭔가 또 새로운 그러한 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 사람을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할 때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은 바로 그 남문이었던 광화문, 정문을 갖다가 헐어버리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제는 이제 이 건물의 위협적인 모습을 이 가로막는 앞에 광화문을 갖다가 헐어버릴 계획이었죠. 이때 그 동아일보가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때가 1921년도 5월 24일자 보도죠. 총독부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광화문을 갖다가 헐어버린다는 말이 떠돌아서 이를 애석해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적고 있죠. 이때 일본의 야나기 무네유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일본인 미네 연구가죠. 이분이 일본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도쿄 제국대학교 출신인데 일본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또 조선에 와서 조선의 어떤 예술품 또는 문예에서 상당히 그 많은 조예가 깊어서 우리나라의 도자기 같은 것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조선관을 설치해서 조선의 민속 박물관을 설치해서 많은 이 뭐라 그럴까요? 지한, 즉 조선의 예술과 문화를 갖다가 많이 존중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나기 무네요시죠. 자,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 광화문을 갖다가 헐은다라고 해서 광화문에 대한 애절한 그런 자신의 표현을 갖다가 글로써 표현했죠. 광화문.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자기가 쓴 스피일에서 광화문이라는 그런 문구를 갖다가 5번 이상 외침으로써 광화문에 대한 애절한, 즉 죽음을 맞이한 대한민국 조선의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화문의 허름에 대해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애절하게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일본과 조선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여론의 어떤 그 여론을 갖다 무시하지 못한 일본 식민지 당국은 결국은 광화문을 갖다가 헐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이축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일본은 우리 광화문 헐 계획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바꿔버리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야나기 무네요시 덕분에 광화문이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중앙청 철거 작업이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1995년 8월 15일 이때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이죠. 새 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작업의 일환으로서 마침내 광복 50주년 기념해서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총독부는 10년에 걸친 대규모의 공사면서도 또 르네상스 어떤 예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은 이것은 역사 바로 살리기라는 그런 작업에 묻혀서 결국은 중앙청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건물은 어떻게 뭐 이전이 안 되겠죠. 워낙에 장대하고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는 이 광화문을 갖다가 자리를 옮겨버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총독부 광장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각종 옥외 행사를 이곳에서 거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일전쟁 이후에 많은 조선인들을 갖다가 만주로
정책적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놓고 이 앞에다가 탁 광장 그죠? 너희들은 만주 개척의 전사다. 이를 명심하고 만주에 가거든 열심히 생산해 국가에 보답하라 라고 이렇게 다그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미 군정기 때도 이 광화문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기의 옛 총독부 광장은 또 뭡니까? 군정청 광장이라고 또 이렇게 불렀죠. 역시 여러 행사들이 이곳에서 이제 거행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광화문, 이제 현재의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 오늘날 위치로 되돌아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였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광화문은 목조 건물이었던 그 옛날의 광화문이 아니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다 불타버리고 지금의 광화문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차가운 건물입니다. 건물 중앙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광화문이라는 한글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자, 경복궁 훼손 못지않게 그 정문인 광화문도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 광화문 광장을 보도록 하죠. 옆에 서직문안이 있고 우측은 안 보이지만 뭐 교보 빌딩, 미군 대사관, 미 대사관을 비롯해서 아주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었던 이 6조 거리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경복궁은 근정전에 숨통을 죽이고 또 북악산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총독부의 건물을 철거시킨 이 경복궁, 이 광화문 앞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 또 국민주권 정부 출범 기념,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광복 80년 기념 행사에 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